추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표현 자체는 우리가 많이 쓰잖아. 그쵸? 추정. 그러니까 추정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일부를 보고 전체를 예측하는 거. 이걸 우리는 추정이라고 하죠. 그럼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통계적 기술들이 발달됐는데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 개념적 근거, 이론적 근거들을. 자, 그 용어부터 천천히 한번 해보면 통계조사에서 대상으로 삼은 집단 전체를 조사.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보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추정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어떤 거? 여론조사 이런 거. 뭐 국정 지지율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을게. 자, 그 통계조사에서 대상으로 삼은 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을 뭐라 하느냐? 전수조사라고 하죠. 전수조사. 전수조사라고 하는 건 이제 전체를 조사하는 거야. 전체를 조사.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있어요? 대통령 선거. 맞죠?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 일단 국민 전체가 가서 찍잖아. 그러니까 뭐 투표율이 낮을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을 뽑을 의사가 있는 사람은 모두 가서 찍고 그 모두를 개표하잖아요. 오케이? 그런 것들 우리는 전수조 모두를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 그다음에 집단의 일부를 조사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표본 조사라고 해요. 그 중에 몇 명만 뽑아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는 전수조사겠죠. 그렇죠. 대통령 선거는 전수조사겠고 표본조사는 뭐냐면은 출구조사 이런 게 표본조사라고 할 수 있겠죠. 출구조사 또는 여론조사. 그쵸? 그러니까 표 찍고 나오는 몇 명한테 물어보는 거야. 누구 찍었어요? 이렇게. 전체한테 물어보진 않거든. 몇 명한테 물어보고 나서 아 대통령은 누가 될 것 같다 막 이러잖아. 우리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대통령이 이 사람이 몇 표 정도 받을 것 같다. 득표율이 얼마 정도 될 것 같다. 라고 하잖아. 그 예측하잖아. 그거를 뭐를 보고서, 표 찍고 나오는 소수의 몇 명들한테 물어보고 전체를 추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집단 전체 통계조사에서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이건 모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렇죠.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 유권자를 모집단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하기 위해 모집단에서 추출한 부분집합을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표본이라고 부릅니다. 표본. 오케이? 우리나라 전체 사람들의 대통령 선호도 대통령 누구를 뽑을지를 조사하고 싶은데 그 중에 일부만 뽑아가지고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를 예상한다. 표본. 그 일부를 표본. 표본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는 뭐라 하느냐? 요거는 뭐 처음 듣는 표현일 텐데 표본의 크기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100명을 뽑아서 조사할 수도 있고 200명을 뽑아서 조사할 수도 있고 10,000명을 뽑아서 조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100명, 200명, 10,000명 이런 것들을 우리는 표본의 크기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집단에서 편중되지 않게 무작위로 추출한다. 그런 것들 우리는 임의 추출이라고 합니다. 임의 추출. 뭔 소리냐면은 그냥 무작정 다 뽑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작위가 아니에요. 이건 되게 통계적 용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 추출 내가 만약에 너한테 채윤아 너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숫자 무작위로 불러봐 막 이렇게 말했어. 그럼 네가 얼마 부를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사실 무작위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네 나름대로는 막 무작위로 대답한다고 했지만 뭐 너의 경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선호도라든지 이런 게 반영돼서 대답이 나오거든. 쌤도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막 무작위로 숫자 써봐 그러면 나는 내가 경험해 보면은 한 2, 3, 4 뭐 이런 거 뭐 두 자리수 아무거나 해봐 그러면 뭐 23 뭐 쭉쭉 쓰잖아.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 보면 다 거기서 거기야. 그게 무작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작위로 뽑는 것 자체도 굉장히 공을 들여야 되고 그게 통계학에서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단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무작위로 뽑는 것을 임의 추출이라고 한다.
알겠지? 무작위로 뽑는 것을 임의 추출. 그 다음에 한 번 추출된 원소를 다시 되돌려 놓은 후 다음 원소를 뽑는다. 이거를 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제비뽑기 할 때 해봤죠. 복원 추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제비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첨 제비야. 맞죠? 그러면은 첫 번째 사람이 뽑았어. 또 두 번째 사람이 뽑았어. 그럼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이 5분의 1인데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은 이거를 뽑아서 본 사람이 다시 넣고 계산하면 5분의 1인 거고 다시 안 넣으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오케이? 방금 보니까 어때? 다시 넣었더니 첫 번째 사람이나 두 번째 사람이나 당첨될 확률이 똑같죠?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그런 것들을 복원 추출이라 하고 이렇게 여러 번 시행했을 때 확률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고 돌려놓지 않는 것을 복원시키지 않는다. 비복원. 오케이? 비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됐죠? 됐고, 그 다음에, 모평균, 모표준 편차. 모평균과 모표준 편차라고 하는 건 뭐냐? 아까 이게 모집단이라 한다 했잖아. 그렇죠? 모집단의 평균이 있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모평균, 모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모집단의 확률 변수는 우리가 주로 X라고 쓰니까, 맞죠? 모집단의 평균은 M. 평균은 우리가 문자 M을 많이 씁니다. 평균의 영어로 하면 mean이라고 하거든. 오케이. 그래서 M. 그 다음에 시그마. 표준 편차가 시그마다. 이렇게 있을 때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X1, X2, XN에서 표본 평균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표본 평균이라는 표현을 처음 듣죠? 오케이. 표본 평균이란 굉장히 쉬워요. 표본 평균은 쉽게 말해서 표본의 평균이에요. 이해됐어? 표본의 평균. 뭔 소리냐면 방금 했듯이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이 있는데 여기서 표본을 뽑을 거 아니야. 걔들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 합니다.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로 하면은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 선생님이 또 무한한 집착 또 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키 이거 10년째 우려먹네. 딴 게 떠오르질 않아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키를 모아놓은 집단이 모집단 요거라고 하자. 오케이? 그럼 뭐 어떤 애는 키가 뭐 150짜리도 있을 거고 어떤 애는 2m짜리도 있을 거고 어떤 애는 195짜리도 있을 거고 어떤 데는 175짜리도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를 이제 우리 얘들을 다 X라고 보는 거야. X들. 오케이?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내가 N명을 무작위로 추출을 하는 거예요. 임의 추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N명의 몸무게 평균이 표본 평균이야. 얼마나 쉬워. 그러면 그 중에 N명 중에 첫 번째 사람의 키를 X1이라 하고, 두 번째 사람의 키를 X2, 세 번째 사람의 키를 X3 해가지고 N번째 사람의 키를 XN이라 하죠. 그럼 걔들의 평균이니까 얘들을 다 더해서 N으로 나눠버리면 그만이잖아요. 맞죠? 이게 바로 표본의 평균. 표본 평균이라 하는 겁니다. 쉽지? 쉬워요. 그리고 그럼 표본 평균은 우리가 표현은 어떻게 하나요? 표현 이렇게 해요. X들의 평균. X바. 수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굉장히 귀찮은 거 싫어해. 기호 같은 것도 맞죠? 도함수 같은 거 점 하나 찍고 끝이고 선 하나 긋고 끝이고 표본 평균을 구하라. X1부터 XN까지 더해서 N으로 나누고 표본의 평균이니까 전혀 어렵지 않죠. 이해됐어? 이것을 우리는 표본 평균이라 합니다. 그래놓고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관계가 아니라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의 관계. 이거 쌤이 잘못 썼어요. 이렇게 해도 되겠다.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관계라 그 이유를 설명하여라. 봐봐. 모평균이라고 하는 건 모집단의 평균이고 표본 평균은 이 집단의 평균이잖아. 어떤 관계가 있겠어? 결론, 별 관계 없습니다. 별 관계 없어요. 오케이? 모평균과 표본 평균 자체는
별 관계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시작.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습니다. 응?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표본 평균도 어려운데 걔들을 또 평균 낸다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표본 평균의 평균, 우리가 something의 평균이라고 하면 보통 2에 얼마라고 쓰잖아. 그쵸? 그 something이 표본 평균이잖아. 그럼 x바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모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2의 x잖아. 그쵸? 확률변, 얘들 하나하나가 확률변수 x라 했잖아. 맞죠? 이거는 이 단원에서 가장 핵심 공식입니다. 가장 핵심 공식이. 표본 평균의 평균과 모평균이 같다. 이 x바와 이 x가 같다는 것은 이 단원에서 가장 핵심 공식이고, 그거를 쌤 이제 설명을 해 줄게요. 잘 봐. 잘 봐봐. 이 예를 그대로 가져올게.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들의 키력이 모아놨어. 수만 개가 있겠죠. 맞죠? 수십만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내가 표본을 5개를 뽑았어. 예를 들어서. 표본이 거의 5개. 키 5명을 뽑은 거야. 그러면 뭐 170짜리도 있겠고, 175짜리도 있겠고, 뭐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의 x가 전체 수십만 명의 키의 평균이 176이라고 합시다. 질문. 얘들의 평균과 전체, 다시 듣기에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들어봐. 얘들 5명의 평균은 무조건 176일 것이다. 맞아, 틀려? 그럴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아니겠지. 그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쌤. 어떻게 얘들 5명의 평균이 176이에요? 176, 약간 근처는 될 수 있어도 176이 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럼 이걸 우리가 x바라고 하고, 그러면 이거 x바 구했더니 예를 들어서 한 180 나왔어. 그럴 수 있잖아. 그쵸? 그 얘들 집어넣고 5명을 또 뽑았어. 5명을 또 뽑았어. 그 이번에 160짜리도 있고 165짜리도 있고 190짜리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또 5명이 뽑힌 거야. 그러니까 얘들의 평균을 딱 쟀더니 이번에는 175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요렇게 해서 이거를 거의 무한히 작업을 해봤대요. 오케이? 그렇게 했더니 이번에는 뭐 x바가 173이 나오기도 하고, 이번에는 x바가 177이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오더래. 이거 너의 직관적인 감각을 묻는 거야. 뭐냐면은 얘가 176이 되는 거는 뭔가 좀 찜찜한데, 왠지 이거 다 더해서 평균 내면 얼마 나올 것 같아? 이 x바 가능한 것들 다 더해가지고 평균 내면 얼마 나올 것 같아? 왠지 176 나올 것 같지 않아? 그치? 왜냐면 이 수들의 뿌리가 어차피 다 여기서 온 거니까. 그치? 그 실제로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은 그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럼 그거 우리가 표현을 하면 얘들의 평균이잖아, 지금. x들의 평균이 아니라 x바들을 모아서 평균 낸 거잖아. 그러니까 이 x바가 되는 것이고, 그 이 x바가 이 x랑 같다는 거예요. 일단은 쌤이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고 여기 좀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도 보여줄 겁니다. 확률 분표 표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다?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관계와 그 이유를 설명하여라. 모평균은 뭐랑 같다? 표본평균과 같은 게 아니라 표본평균의 평균과 같다. 모평균은 표본평균의 평균과 같고, 그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EX는 EX바와 같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등식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면은 구하라고 하는 것이 2의 x 바인 경우에 그냥 대신 뭘 구하면 되는 거다? 이 x를 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x 바를 구하라고 할 때 그냥 이 x를 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쌤 왜 그렇게 해요? 이 x 바를 구하는 게 꽤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관계가 굉장히 유용하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좋겠어요.